김정국입니다. 우선 이 바쁜 가운데도 전국에서 서울, 부산, 제주 경마 관계자 여러분들, 마주분들, 시청자분들 다 모이셨습니다. 이런 자리가 그동안에 없었고 올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경마 팬들까지 모셔서 우리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만큼 오늘은 그동안에 그동안에 없었던 그 아주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지났죠.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마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탈하고 경마가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2,500억 정도가 미달이 되는 이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다른 데 경쟁사는 굉장히 날개를 달았는지 복권과 투투는 굉장히 예상 매출액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이 한국 경마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헛되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오늘 하루를 같이 해주셨으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경영전략실장 박기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시간은 한국마사회 경영 환경과 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마사회 하면은 이제 경마 시행 기관이기 때문에 곧 경마 환경과 과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마 환경과 과제에 대해서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 경영 환경과 전략 방향입니다. 신정부가 작년 5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 핵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그 경제적 가치 중심, 수익 중심의 경영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강화와 경영 패러다임 전환 선도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을 골자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도 이에 맞추어서 용산 건물의 공익적 활용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변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작년 연말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골자는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그리고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그리고 전자카드 시행 확대, 매출 총량제 재설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폐쇄 권고가 있었고요. 이 맞춰서 용산 장외발매소가 금년 1월부터 폐쇄되었고 부천 장외발매소는 2020년 말에 그리고 대전 장외발매소는 2021년 1분기에 폐쇄하여 이전하기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는 경마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스포츠 토토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베팅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루 베팅액을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리고 로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달 후면 온라인 베팅이 도입되는데 거기에 도입될 때의 매출 비중을 5% 전체 매출액의 5% 이내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되겠고요. 전자카드 확대 시행은 25% 목표를 30%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행산업에 대한 시각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래의
미래의 경기나 가처분 소득 이런 게 불투명한 것으로 지금 고령 사회라 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됨으로써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2031년에는 인구가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이루고 이후에는 감소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마 분야에서도 이 인구 시장 규모는 정해져 있고 비용은 이제 상방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현재 그 마삼의 경영 상황은 수익성과 공공성의 그 두 가지 위기사항에 봉착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출액은 정체되고 이용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본장 이용객보다 장외 이용객이 많이 풀고 있습니다. 본장은 2012년과 17년 비교했을 때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장외 이용객은 2012년에 비해서 2017년 온라인 발매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서 고객들로부터 크게 세 가지의 그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사설 불법 경마 단속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객 등급별로 서비스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바일 베팅을 빨리 집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내실 있는 집행과 편성 이런 것들이 절실히 지금 현 시점에 요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마 이외의 사업에 대한 수입 창출 그리고 젊은 층의 경마장이나 장애발매소 유치 그리고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건전화 정책에 대한 개선 그리고 경마의 공정성 그리고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경마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핵심 및 신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시 사업을 다시 사업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컨설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경영 시스템으로 새로운 사업 전략으로 다시 돌아보고 설계해서 새로운 한국 마사회와 경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협조와 동참을 이 자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업기획처 이승화 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유성원 처장을 대신해서 발표를 하게 돼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2018년 사업 실적과 2019년 사업 환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2018년 실적과 그다음에 그 매출 하락 요인부터 말씀을 드리고 2019년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 실적입니다. 일단 2018년 사업 실적은 2018년 11월 18일 기준으로 6조 6,650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3%가 지금 하회하는 실적입니다. 지금 원래 그 한 해의 매출 트렌드를 보면은 그 설 명절 때 이제 올랐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야간 경마 때 이제 많이 매출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추석 명절 되면 다시 매출이 오르고 추석 명절 이후에 10월, 11월 중에 엄청 매출이 떨어졌다가 12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이제 한 2, 3주간 연말 특수로 매출이 다시 오르는데요. 지금 11월은 지금 매출이 하회하는 기간이고 12월 중에 매출이 다시 오른다고 해도 2018년 말 추정 매출은 7조 5,753억으로 7조 6천이 채 안 되는 매출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2011년 이후의 최저 매출액이고요. 지금 2010년대 들어서의 매출을 최근 한 몇 년을 보면은 한 16년, 17년, 18년에 7조 한 7천억에서 이제 7조 7천억 후반대 그리고 작년에 7조 8,015억 원으로 7조 8초가 간신히 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올해 말에는 7조 6천이 안 되는 매출로 이제 확 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장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1,100만 명이고요. 그리고 연도 말까지 해도 1,300만 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산을 폐쇄하면서 지금 뭐 인근 영등포라든가 본장으로 가실 분들은 가셨지만 이탈한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전자카드 목표는 아마 못 채우는 걸로 지금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건전한 요구를 받은 게 비실명 의무형 전자카드를 시범 운영하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게 창원지사입니다.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상승할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7조 5천억 정도 내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희도 지금 이 매출의 하락 경향을 좀 타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규제 환경 하에서밖에 저희가 매출 상승 대책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한 경주의 리미트는 10만 원밖에 안 돼서 그 10만 원을 30만 원으로 좀 상향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 3년 이상 쓴 장기 이용자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30만 원으로 구매 상한을 상향하는 거를 지금 개선을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제주 경마장에서 일요일에 한정해서 서울과 부산 경주를 현금 발매를 좀 시행을 하려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그 영구 계좌로밖에 그 육지 경주를 팔지를 않는데 서울과 부산 경주를 현금으로 발매를 하게 되면은 일요일의 매출액이 좀 상당히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고객님들이 잘 안 오시는데요. 그거를 지금 좀 타개를 해서 일요일에 현금으로 서울, 부산 경주를 팔게 되면은 한 일요일 매출이 금토 매출 수준으로 오르지 않을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해서 한 주당 한 10억 정도만 올라도 50주에서 한 500억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규제 환경 하에서 그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매출 좀 하락을 좀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협조를 같이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ARS 전화라든지 또 모바일로 구매하는 거, 또 PC로 구매하는 거 등등을 해서 매출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마사의 매출이나 이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주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경영의 틀을 다시 짜는 그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방향은 크게 이제 그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수익을 늘리려면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 채널을 반드시 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 모델, 그러니까 장애 발매소를 지금과 같이 이제 이전하는 것 자체도 어려우니까 좀 테마파크형, 코스파크형, 그 다음에 체육공원형, 복합예제형 이 세 가지 모델로 일단 그 신규 모델을 지금 도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마장도 추가로 이렇게 소형 경마장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발매 도입, 그 다음에 신사업장의 모델을 이제 설계해서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경마장이나 장애 발매소를 이제 활성화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마필 전문가 신동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마찰을 살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시설적인 부분이나 다른 그 투자를 통해서 매출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비용 절감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아까 그 야간 경마에 대해서 매출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면서 지금 야간 경마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항상 저는 경마나 다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마치 마필발이 다 지금 고용직에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근데 다 절대 책임 물어주고 있는데요. 또 공격적으로
마필 관리사의 임원, 주기사의 임원을 더 늘리지 못하더라도 마필 관리사들이 법적인 부분에 위반 사항이 발생하니 이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인력 추구를 통해서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야간 경마에 따른 그 효과, 그리고 야간 경마를 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전반적인 그 분석을 통해서 적절하게 그런 야간 경마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후에 시간에 좀 더 논의를 그 부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각 누구 안 가게 협력을 해가지고 정부에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아무튼 좀 조속한 회의를 하면 그걸 해결해야지 아무래도 이렇게 매출 준비가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객님 말씀대로 마사회도 충분히 시급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가장 그 불만을 많이 제기하시는 게 온라인 배팅 도입입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이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조직에서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 미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 국제경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분명 많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충고의 말씀도 있겠지만 비판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결론을 열린 결말로 저희만이 그러니까 마사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이신 마주 조교사께서 생산자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관리사들까지 같이 해야 되는 일인 만큼 그 말미에 비탄 없이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를 좀 기대드립니다. 그 자국에서 뭐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수입을 대체한다든지 또는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자국 발전의 자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걸 국제화라고 합니다. 한국 경마의 국제화의 목적은 한국말과 외국말의 경합을 통해서 한국말의 능력 검증,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능력이 충분히 이제 향상이 되면 현재 연간 저희가 그 외삼 경주만 생산 번식만 다 포함해서 200억 원 어치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삼말 수입 대체, 그리고 나아가서 더 한국말 수출기의 확보 등 이 더 이상 경마가 사행 산업이 아니라 말 산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경마의 국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 경마 국제화의 사회는 크게 아시아형과 서구형이 있습니다. 아시아형은 서양에서부터 경마가 도입돼서 그 자국의 환경에 적합하게 국제화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국 경마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국제 경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시아 쪽에서는 홍콩과 일본을 이제 들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생산이 발달된 나라이다 보니까 일본 생산말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준만한 경쟁시켜서 일본 경주마 능력을 검증하고 그 말 산업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모를 하고는 국제화를 하고 있고요. 홍콩의 국제화는 경마 고객에게 지역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영토 넓이와 기후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홍콩의 국제화는 경마 고객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최고 수준 경쟁과의 경쟁을 통해서 능력을 검증하고 수준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형은 워낙에 말이 있어서 경마가 있는 말들을 갖고 어떤 말이 센지를 겨루기 위한 그런 경마가 태생했던 서구형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파토한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이런 국가들은 이제 어떤 나라든 자신 있으면 들어와라 라는 식으로 모든 대상 경주를 국제 오픈으로 시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승한 말들이 생산에 활용돼가지고 세계 경마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세계 국제 경주 그 대상 경주 현황을 보시면 시계열로 3월달에 두바이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두바이 월드컵, 4월달에 홍콩에서 퀸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미국의 켄터키 더비, 영국의 앱섬 더비, 그 다음에 9월달에 한국은 파트 1 국가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명시된 국가들은 다 파트 1 국가에 있고 한국은 지금 파트 2 국가입니다. 코리아컵을 저희가 요 다른 경주들을 피해서 9월달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10월달에 유럽 최고의 경주라고 하는 개선문상 경주, 11월 초에 미국의 브리더스컵, 호주 멜번컵, 11월 말에 일본의 재팬컵, 12월달에 이제 홍콩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시된 경주 중에 브리더스컵의 제일 큰 경주가 이 정도 상금이고, 이 브리더스컵 하는 이틀에 걸쳐서 편성된 경주가 약 340억 원에 해당되는 상금이 편성되어 있고요. 홍콩 국제경주는 홍콩컵이 약 35억, 40억, 환율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고, 이 하루에 편성된 그 경주, 국제경주 4개의 상금이 약 130억이 조금 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코리아컵을 빼놓고는 다 이제 국제 G1 경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근에 파트 2국으로 이제 한국이 승격을 하면서 파트 2 그리고 이제 코리아컵을 이제 승격 추진을 하면서 이제 G1 경주, G2 경주 얘기를 수시로 듣게 되실 텐데, 그 파트 국가와 국제 등급, 경주 등급의 분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파트는 국가 단위나 지역의 경마 제도나 경마 수준 전체를 인증해주는 거를 파트라고 하고, 그 경주의 격을 붙이는 G1, G2, G3 경주는 그 1등에서 4등 한 말 경주의 그 말들의 경주마 국제 능력 지수가 평균 115 이상인 경우에는 파트 1, G1, 110 이상인 경주가 G2, 105 이상인 경주를 G3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리스티드 경주가 6개 있고, 현재 그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를 G3 경주로 승격시키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경마의 그 국제적인 수준은 먼저 양적으로 보자면 1991년에 국산마 그 생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현재 그 우리 자금률이 약 75%, 6% 돼서 연간 1,300에서 1,500도 생산을 해서 안정적인 경마 시행 기반을 구축해 왔고요. 질적 산업화는 2013년 뭐 기억하시다시피 경마 한일전부터 이제 말들이 외국마와 능력을 겨루기 시작을 해서 이제 세계 수준의 말, 그 국제 레이팅이 명시되어 있는 말들과의 경쟁은 2016년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 원정 출전, 그리고 그해 가을에 개최됐던 코리아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검증이 들어가고 있는데, 뭐 세계적인 마필과의 능력 차이는 아직 확연하게 그 능력의 갭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2016년 7월 1일부로 이제 파트 2 국가로 승격되는 등 이제 막 이제 한국에서 경마가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 한국 말들이 대략 리스티드에서 G3 경주 수준 말들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외국으로부터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 몇 년간의 그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 최근의 발전 속도로 볼 때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를 비롯한 각종 국제 경주를 개최하는 배경은 그래서 1일 약 60만 원 정도를 그 소비를 해주시고 계시고, 2022년이라면 경마 시행이 이제 100주년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저희 한국 경마의 그 가치는 그 베팅 그리고 적중 이거에만 너무 좀 몰입이 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바이를 예로 보자면 그 종교적인 이유로 베팅이 없이도 경마를 하고 있지만 이 경주 수준을 높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경마 상금을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외부 스폰서들도 많이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코리아컵가 제일 상금도 크고 대표적인 저희 국제 경주니까 총 6개 경주 중 일본이 5회 우승을 하고 홍콩이 1번 우승을 하고 한국은 준우승만 3번 했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으시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그 결과이고 또 물론 우리 그 모든 관계자분들에서 다 노력을 하셔서 한 15마신 차로 착차를 많이 줄여왔습니다. 뭐 우습다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그렇지만은 그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로 4화롱봉에서 런던타운이 총담도끼를 너무 가볍게 넘어갈 때 저희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이제 서울동마장의 트랙 레코드로 보면 이 스프린트 1200m 경주 같은 경우는 10초 4, 1800m 52초 1입니다. 국제경주에서 성적을 낸다는 것은 마사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생을 위한 경마 시행 환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성을 해나갈 겁니다. 바탕인 주로나 훈련 시설들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앞으로 21년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항우지구 이 포스파크가 건설되고 나서도 한 2년 정도는 훈련이 돼야 그제서야 이제 좀 경쟁력이 갖춰질 것 같고, 언덕주로는 정말 이 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주로인데 일본과 다른 외국에는 코스로 돼 있습니다. 모든 경주 주로가 언덕과 모든 게 다 조화롭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이기게 되면 우리나라도 우선 그런 훈련 시스템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실 때 뭐든지 앞다퉈서 빨리 잡을 것보다 모든 계획 훈련 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모든 계획이 잡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런던 타워 안 왔어도 저희만이 우승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와서 1년치 먹을 거 사고 간다 했다. 상금을 갖고 간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또 스프린트 경기에서 오한이하고 파이어트 히어로가 1, 2차 했는데 경기를 잘 보시면은 그 말을 그 외곽에 있는 번호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외곽을 뺑뺑 돌아서 들어왔는데도 결승전에서는 거의 7, 8마씩 이상 차이 나는데도 추입을 해서 다 우리만을 이겼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국제화 일을 하면서 많이 격차가 줄었다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우리나라 말의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 앞에 분이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 시행처나 우리 관기관이 소통 협력을 해가지고 적어도 내년부터는 우리 기수 관리사를 비롯한 이분들이 선진 경마 국가에 많은 연수를 보내서 저희들이 적어도 동아시아의 경마의 선진 국가로 가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마팬 최성진이라고 합니다. 경마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일반 경마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경마 편성상에 너무 그 거리적인 불균형, 단거리 경주 위주로 너무 편성이 돼 있다는 부분, 이로 인해서 제 주변 경마팬들 일반적인 의견이 너무 좀 흥미가 떨어진다. 그 부분도 분명히 경마팬들의 어떤 좀 경마장의 어떤 매출 증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저는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앞에서 언급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그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게 과연 내년 경마 시행 계획이랑 꼭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좀 근본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사실 경마 시행 계획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년 마사에 경마 매출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시행 계획을 잡기 위함인데, 이 매출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경마 이미지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다 거기서 발생하고 있고, 제 주변의 경마팬들 중에서 나름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은 경마를 많이들 즐기시는데 대부분은 무지해서 자기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마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국민적인 정서, 이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법안 발의, 그 다음에 환급률, 온라인 배팅,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게 모두 국민 정서랑 분리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국민 정서 이미지, 경마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 또 여성들이 이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에 워낙 뭐 유튜브 방송 또 뭐 인터넷 개인 방송 이런 것들이 사실 공중파보다 더 화제가 될 정도로 젊은이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데 저도 사실 20대 때 게임 방송 같은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나름 인기도 좀 얻게 됐었는데요. 그런 방송을 했던 제가 이 경마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도 사실은 그만큼 경마가 젊은이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부분이라는 건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경마장에 올 때 친구가 저를 데리고 올 때 저는 경마장에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고 한국사의 뉴스, 영화 모든 게 다 경마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이 되고 있고 경마를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일반 한국 국민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경마장에 가자고 했을 때 가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날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다행히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오히려 경마장에 가고 나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경마장 괜찮은 곳이구나, 재밌는 곳이구나. 근데 이제 이런 접근을 하게 만드는 거기에 있어서의 계기가 바로 너무 경마가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결국 국제대회에서 한국말들이 선전을 거두는 게 저는 가장 확실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컵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총감독기를 응원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런던타운이 작년에 보여줬던 워낙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됐고 결과는 그렇게 좀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코리아컵을 중계했던 아나운서분이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제 코리아컵에서 한국말이 우승할 때가 됐다. 근데 저는 속으로 좀 갸우뚱했던 게 능력 차이가 분명히 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혹시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편의 그냥 생각인데 이게 약간 어떤 민족 관계자분들끼리 무슨 일종의 무슨 고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총감독이 압승을 거뒀고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정당당한 플레이였고 근데 그 부분이 일반 경마 팬들 배팅을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경마에 굉장히 몰입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신규 경마 팬들이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이 국제대회에서 다른 말과 특히 일본말 이런 말들이랑 결어서 우리나라 말들이 우승을 거두고 월드컵 때도 그로 인해서 그 외국의 강한 나라들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선전을 했을 때 여성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프로리그 국내 축구도 활성화가 됐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신규 어떤 경마 팬들 유입을 위해서는 이런 국제대회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코리아컵 때 오시는 노부터 기자님이나 이런 일본 취재 기자님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결국 일본 경마도 굉장히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컸지만 그것을 극복한 것도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재팬컵 이런 데서 일본 말들이 해외 말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 또 매출 증대로 이어졌고 그래서 저번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국민적으로 일본 굉장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두웠을 때 그 당시에 두바이컵에 출전했던 일본 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본 말들을 응원하고 일본 말이 우승하면서 그 마치 우리나라가 월드컵 응원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시청률이 그때 엄청 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말들의 능력이 제고가 돼야 되고 그 근본적인 말들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의 능력이 제고가 돼야 됩니다. 결국 장거리에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거리에서의 우리나라 말의 특출난 능력이 외국말들이랑 겨룰 정도가 돼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단거리에서는 다만 그 차이가 좀 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편성 자체도 중장거리 편성을 좀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마주분들이 너무 스피드에 치는데 혈통이 아니라 중장거리에서 끌 수 있는 혈통 그로 인해서 또 현장 관계자들도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장거리에 맞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도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트레이닝 센터 아까 마주분께서 언급하셨던 트랙라이더 제도 또 마방 시설 현장 관계자들 시설도 지금 경마 본장 고객들 시설에 비하면 정말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 이런 얘기하고 또 미니월드까지 얘기가 가게 되는데 뭐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편성 자체의 준정을 편성으로 인해서 서울경마제 같은 경우 워낙 곡선이 그쪽에서 부산이랑 다르게 안쪽에 처음에 자리 잡고 줄서기 경마하고 직선의 상발수 이런 패턴이 아니라 정말 중간거리에서 반대편 중선으로 들어서서 정말 아까 청담도끼가 런던타운이 중간에 확 넘어가듯이 그런 치열한 경주 어떤 구도도 이루어져야 되고 호스파크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컨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일단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정말로 경마 발전이나 우리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북 영천시 금호 성천리 1원이고요. 총 면적은 44만 6천 평, 44만 6천 평인데 1단계 사업으로 20만 평 정도가 되겠고요. 총 투자비는 3,057억, 1단계 투자비는 저희 계산으로는 현재 1,570억 정도 수준으로 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사업계획 수립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계하고 공사기간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되겠고요. 주요 시설로는 현재로 사업계획 수립 이사회 안건 기준으로는 경주로 하면 관람배 약 5,000명 수요, 마산은 한 200칸하고 기타 가족보건 순으로 되고요. 2023년에 개장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괜찮고요. 영천시 자체로도 봐도 금호읍이라는 곳이 대구하고 매우 가까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보면은 경산 쪽에 이제 대학 쪽이나 젊은 층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마 영천경마공원이 개장되면은 저희들은 타겟층을 젊은 대학층이라든지 경상북도 대구시 그쪽에 이제 고객들을 타겟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약 44만 평 중에서 평지가 좀 있는 20만 평을 1단계로 개발한 사업이고요. 영창경마공원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2009년에 12월 달에 지자체 공모해가지고 2009년 12월 24일 날 신규 경마장 후보지로 경북 영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경북 영천의 조건이 레저스의 30년간의 감면 조건이 가장 크게 역할을 했고요. 2010년 2월에 한국마세아하고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 경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1차 협약을 체결하고 그 중에 저희들이 1차 협약을 체결했는데 감사원하고 농림부에 감사를 하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2010년 8월에 그 영천 경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2차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왜 2차 협약을 체결했냐면 그 당시에 그 사감위하고 그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타당성이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다. 사감위에서는 본장 위주의 경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마장을 짓게 되면은 지사 3개 정도를 폐쇄해가 이런 조건을 했기 때문에 늦어졌고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레저세 부분이 있었습니다. 레저세 행안부에서 레저세 저희들이 50% 30년 감면을 해야 되는데 레저세 상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포함한 제2차 협약을 체결합니다. 2차 협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2012년 9월에 농식품으로부터 정식 설치 허가를 받게 됩니다. 발표했지만은 저희들이 그 매출액이라든지 단기 수익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4경마장 하게 되면은 경제성과 수익성 경마 기반 시설, 우수한 경주마를 만들기 위한 기반 시설인 뭐 언덕주거라든지 장수, 제주, 목장의 어떤 시설과 더불어 경주마에 대한 훈련 시설이라든지 경주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트레이닝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화우 호스파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영천 경마장이 보다 1년 전에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한 깊은 고민과 함께 경마하시는 분, 이쪽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인 어떤 동의나 지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진 경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2007년 3월에 농식품부 경마 힘 대책이 수립 발표합니다. 다용도 경주마 공동조련장 조성계획 포함해서 장기 휴양 및 조교, 국제경제 개최 시 검역 계류장으로 사용해보자라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12월에 마세하고 경기도하고 다용도 말조련시설 부지하고 요청을 해서 2009년 3월에 호스파크 조성사업 추진 계획안을 마사에서 수립합니다. 영천보다도 더 빨리 된 사업이죠, 이게. 그래서 2009년 9월에 농식품부 경기도 화원 간척지 제4공군 조성 계획을 수용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10년 7월에 기재부에서 화원 간척지구 사업 4공구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수용자 심사를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는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공격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일반 국제 사업은 수용자 심사로 발언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 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 마사회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기반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교사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하고 보험을 들어주고 그리고 기금을 마련해서 안정에 힘써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사회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보험을 단체 보험을 들어준다거나 혹은 기금을 마련해 놓는다거나 그리고 산재 국가적으로는 산재 보험에서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민영보험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민영보험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저희가 이제 검토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실 경주마 관계자들이 위험 직종이다 보니까 산재에서 처리가 되시는 그런 관리사분들을 제외하고 특히 기수라든가 조교사분들은 뭐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재에서 처리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민간보험에서 가입하기도 힘들고 가입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보험료 대비해서 보상받는 것은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것은 굉장히 낮고 이런 형태가 지금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관계자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몇 년간에 걸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받는 형태에서 볼 때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게 규모가 있게 가져가면서 보험사와 협상력을 높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상을 받는 수준에서 넘어서 가지고 좀 더 이제 확대되는 보상까지도 재해에 따른 보상을 실제로 이제 받아야만이 경마산업 자체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경주마 관계자인 기수조교사 관리사의 공제회뿐만 아니라 경주마 관계자인 경마산업 전체가 되시는 생산자 마주 그리고 한국마사의 직원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전체 공제회를 이렇게 구상하고 진행하게 되었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경마산업 자체의 조상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 사례도 조사하고 현재 타 산업에서 있는 그런 공제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수조교사 관리사분들 3개 경마장에 있는 기수조교사 관리사분들의 대표분들을 30여 분 가까이 그렇게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제회라는 그런 형태가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가장
바람직스러운 형태가 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끌어냈고요. 간단히 이제 공제회 자체는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공제 자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공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대다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서로 도와서 하나의 그 장래의 위험이라든가 생활 안정에 대비하는 형태를 공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형태까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결론으로서 저희가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이하에서 보시는 내용들은 좀 시간 관계상 짧게 진행을 하겠고 재보상 현황 분석 부분에서는 현재 보상의 체계가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상금 형태로 나오는 보상의 체계가 있고 그 보상 체계 속에서 1천만 원, 2억 5천만 원, 2억 2천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험사와의 실제 접촉을 통해서 확대된 보험을 가입할 때도 한 1억 6천만 원, 1억 8천만 원 C보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차이가 발생했는데 C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보험료를 낮추면서도 가능한 그런 보험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수 같은 경우에 기수 보험 형태를 좀 확대하면서도 보험료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공제회 조직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단법인에서 공제회의 색깔만 입히는 것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 보험만 통합하고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우리 공제회 자체에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실제로 기술조기사 관리사분들의 열악한 보험회사와의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지 않고 실제로 스스로 공급하는 형태까지 그렇게 이제 발전하는 형태를 고유공제라고 생각하고 이 특수법인에서 고유공제를 한 것까지가 저희 목표가 되었고 가장 단순 형태로 단체보험만 통합해서 가는 그런 공제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개월에 걸쳐서 연구하셨던 내용들을 짧게 보고 드리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경과 수립 방향인데요. 금년도에도 경과 시행 결과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거든요. 금년도에는 좀 편성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편성이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심화 수급 부진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서울은 아주 심화 수급이 잘 됐는데 부산이 좀 그랬습니다. 국산만 수급이 잘 됐고 외산마 같은 경우에는 한 34도, 40도 정도가 지금 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또 도입 편차도 마찬가지로 외산마 도입 부진으로 인해서 부산에 지금 신마가 부족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편성 실적으로 인해서 편성 실적도 많이 좀 악화가 됐는데 평균 출전 주수도 작년에는 10.8도에서 10.4도로 줄었고 구두 이하 비율, 그러니까 이제 구두 이하의 저두수 비율이 30%까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20%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조교 두수가 좀 감소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579도 전년과 차이가 없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530도 정도 됐었는데 500도 정도로 줄었습니다. 6% 정도 감소가 됐고요. 이런 조교 두수 감소 자체가 경주 편성 자원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판단이 되고 그게 앞서 말씀드린 편성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주 기록 같은 경우에도 좀 1,400m나 1,800m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0.4초 정도를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있고요. 반면에 부산 또 전 경주 거리에서 기록이 좀 단축이 됐습니다. 도착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한 0.1마씩 증가했고 부산은 비슷한 수준, 7.1마씩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마의 상품성 측면에서도 경주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 기대에 많이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 경쟁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산마 같은 경우에 상금 수급 비율을 지금 2015년 이후로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치입니다. 서울 부산 합쳐서도 75.5% 정도가 되고 있어요. 국산마의 어떤 경쟁력이 올라온 측면도 하나 있고 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외산마 수급 부진이 지금 한 3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 등급에서 국산마의 성적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검증 결과가 부정했다는 분은 아까 코리아컵이랑 스프린트 내용을 보셨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또 파트2 인정 대상 경주가 작년에 6경주였습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 6경주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 경주를 저희는
모든 그레이드 경주, 서울, 부산에서 하는 19경주의 그레이드 경주와 특히 또 리스트 경주가 한 15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좀 파트 2 경주로 등재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 인정을 받는 걸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진한 말씀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KRF 클래식이라든가 부산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파트 2 인정 대상금을 좀 더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올해 어쨌든 계획경주랑 야간경주를 우여곡절 끝에 정상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지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뭐 상품의 어떤 상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고요. 고객들도 좀 경주가 재미없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편성의 안정성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경주마 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교의 양적 수준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간에 지금 조금씩 수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교의 양적, 질적 측면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이게 경마의 수준이라든가 경주마의 수준이 떨어지면은 결국 이제 생산 환경까지 악화될 수가 있고요. 이러면 이제 경마산업 침체로 이어져서 계속 그 악순환이 전개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처럼 저희나 또 다른 경마 채널 주체들 또 이제 고객분들 모셔서 어떻게 좀 경마를 발전시켜 나갈지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경마 계획 수립 방향입니다. 먼저 경쟁과 안정입니다. 안정의 기반 위에서 경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런 식으로 경마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마의 어떻게 보면 숙명인데요. 강한 말 배출입니다. 강한 말 배출을 통해서 배출을 위한 그런 경마 제도와 경마 제도를 운영하고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 경주 편성의 안정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 자체가 많지 않은 자원으로 1년 내내 경마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편성 여건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꾸역꾸역 지금 경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국산마가 75%를 차지하고 있고 국산마의 어떤 경주마를 가용 전력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경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편성의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고요. 4번과 5번은 이제 어떤 경마의 본질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생산활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번식마를 선발하는 그런 대상 경주 체계를 만들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경마 생산 연계성을 강화한다라는 방향으로 내년 경마 시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가 올해 매 분기별로 이제 경마 시행 실적을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을 쭉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이제 개선을 했고요. 또 이제 뭐 연단위로 해야 되는 부분 그 과제를 모아놨다가 내년도 계획에 담았고 이렇게 됐고요. 또 그 매 분기별로 지역본부 또는 중앙 차원에서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8년 6월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이 특히 입사도수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경마 시행 안정성이 떨어져서 안정화 대책을 기급 시행을 했고요. 또 이제 그에 따라서 뭐 부산의 지역본부에서도 많이 그 보완을 해줘서 현재는 입사도수도 상당히 초과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그 내년도 경마 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워크숍을 한번 했었습니다. 올 7월에 했었고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7월에 했었고 그 부분과 더불어서 10월에 경마 팬분 중에서도 아주 그 경마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경마를 사랑하시는 그런 팬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온 내용들도 이번에 계획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후에 뭐 유관단체 협의라든가 또 상생발전 중앙위원회 11월 7일 날 했었는데 그때 한 내용들 중에서 어떤 쟁점이 됐던 부분들도 한 3주간 협의를 통해서 많이 좀 그 쟁점 의견을 좁혀서 지금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년도 경마 시행 지표입니다. 지금 크게 보시면은 서울, 부산은 그 올해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일씩 경마를 하고요. 제주는 23경주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까지 제주마 경주를 전면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주마 자원의 확충과 연계해서
어떤 경주도도 높여야 되고 또 상당한 부분은 또 서울과 지사 또 부산경마장의 중계경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주를 제고 차원에서 23명 정도 적게 지금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발매 경주 수는 서울이 2,399경주, 서울과 지사에는 2,399경주가 발매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 기준에서 한 7경주 정도가 늘어났고요. 부산은 2028경주입니다. 앞서 오전에 그 사가미 규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계경주의 수신 비율이 60% 이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경주를 한 반 정도밖에 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8경주가 되겠고요. 제주는 지금 792경주 현금 발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기준은 그렇고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제 제주도 일요일날 현금 발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경주를 발매를 한다면 약 중계경주가 꽤 되는 한 800경주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마신 지도 두 번째인데 야간경마입니다. 일단은 뭐 노동 환경이라든가 뭐 근로기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야간경마 하는 시합수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금년도 시행 수준은 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거기서 해답이 나올 경우에 내년도 야간경마는 금년도 수준으로 할 예정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경마장별로 각 8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휴장기입니다. 휴장기는 각 경마장별로 4주인데요. 전체 휴장 2주, 설과 추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 휴장은 돌아가면서 연말 연초에 그래서 각 경마장별로 4주 한 휴장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산 저혈연마 경주 확대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경주 체계 개편을 하면서 국산마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큰 방향이었고 그거의 핵심이 이제 후기 육성이었습니다. 후기 육성을 잘해서 들어와야지 국산마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신마 미승마 경주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6년도에 제도 검토할 때만 해도 신마 미승마 경주가 약 3% 수준이었는데요. 대폭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기 육성을 하는 육성 훈련 심사 합격만 두수도 지금 75%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금년도 대비해서 약 18% 증가한 약 255경주까지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최종 목적은 15% 작업까지 잡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육성 목장도 이제 전천후 주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동절기에도 훈련할 수 있는 주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두수라든가 육성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15%까지 지금 10만 미승마 경주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금년도에도 그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매마 조건 다양함의 상금 무대입니다. 경매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경매마가 좀 경매였는데 올해 다시 지금 줄고 있는데 약 지금까지 보니까 20% 정도가 경매 거래 비율이더라고요. 근데 뭐 경매마, 개별 거래마, 뭐 자가 위탁 생산마 이런 걸 따져보면은 경매마가 그래도 활용도가 제일 높습니다. 국산마 같은 경우에 연간 1150대에서 1200두가 경마장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약 150대에서 200두는 한 번도 뛰지 못하고 나가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약 15% 이상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한 6개월 정도로 체리만 하고 나가는 그런 말들인데 경매마의 비율은 좀 작습니다.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경매마가 좀 더 쓸만한 말들이 많다. 경매 시장에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개별거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준 높은 말들이나 아주 수준 낮은 말들이 개별거래로 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경매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경매마 한정 특별경주도 신설을 하고요. 지금 현재 경매마 한정 특별경주가 있습니다. 문화일보 외에는 대상경주를 참 경매마 대상경주를 하고 있고요. 부산에는 GC트로피가 특별경주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한 경주도 추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월에 그 코리아 오텀 레이싱 카니발 코리아컵 개최 기간에 특별경주를 하나를 경매마 한정 경주를 할 예정이고요. 또 경매마 한정 일반 경주를 지금 올해는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제 브리지업 쪽에 좀 중점을 둔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경매마 쪽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세 경매마 한정 경주 외에 3세 경매마 한정 경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최근 며칠 전에 한번 저희가 확정을 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산 안말 선호도 증대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산 3세 안말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암수를 다 성 오픈을 시키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안말 특별 경주를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상 경주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제 파트 2의 승격을 하면서 대상 경주의 어떤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어떤 대상 경주의 격 같은 것도 이제 저희 마음대로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경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그런 어떤 국제 표준적인 그런 경주 조건을 운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특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경주로서 좀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경매마에 관련된 특별 경주라든가 안말 특별 경주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시행을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의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경주 태영마 자마에 대한 무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마의 어떤 본질이라는 게 사실 다 아시겠지만 우수마를 생산으로 완료해가지고 다시 또 자마가 뛰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주 태영 자마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한 35% 정도가 경주 태영마 자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경주를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거 특별 경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이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어떤 효과성 같은 게 입증이 되면 부산까지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부리지역 경매 참여마 한정 경주입니다. 작년도에는 부리지역 경매가 좀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리지역 경매 상장 두수도 줄어들고 또 낙찰 두수도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리지역 경매만 특별 경주도 서울은 겨우 했고 부산은 아예 하지 못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생산자 단체랑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리지역 경매를 하고 들어오는 말들이 활용도도 높고 또 첫 출전하는 시간도 빠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리지역 경매하는 말, 부리지역 경매를 통해서 입사하는 말이 아니면 부리지역 경매에 상장하는 말이 일반적인 그런 육성심 사규마보다 육성의 완성도나 질적인 측면에서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리지역 경매 낙찰가뿐만 아니라 부리지역 경매에 참여한 말, 부리지역 경매에 본 기록이 있는 말에 한해서는 나중에 낙찰이 안 돼서 개별 거래를 들어오든가 아니면 그냥 그 생산자가 입사를 시키든가 이런 말에 한해서도 한정 경주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부리지역에 참여시키는 생산자분들의 어떤 리스크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산마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10월에 한번 발표를 했던 부분인데요. 혼합 4등급의 외산마 우선 편성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4회입니다. 4회인데 6회까지는 이제 외산마는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편성 기회를 보장을 할 예정이고요. 외산 10마 미승리마 경주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혼합 4등급에서의 그 외산마 같은 경우는 3회까지는 10마 경주에 출전할 수가 있고요. 또 미승리마는 6회까지 3세에 6회까지 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울은 160도, 부산은 120도라는 그 말이 시기별로 제대로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그걸 가정을 해가지고 시기별 경주수를 내년도 연계액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말소급이 이루어진다면 외산 10만 미승리마 경주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혼합 3세 한정 특별 경주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에 각 한 경주가 4월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외산 10마의 활용도 부분인데요. 초기 레이팅이 지금 40을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8로 낮췄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혼합 4등급에서 국산마가 상품 60% 이상 수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제 마주분들이 외산마 구매를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외산마 도입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그 초기 레이팅을 좀 낮춰서 어떻게 보면 이제 1kg 정도의 부담 주면 가는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또 이렇게 저희가 해봐서 외산마 부분이 또 과도하게 또 성적이 난다든가 이런 또 조정할 여지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남방부산 그 경주마 도입 촉진 부분인데요. 사실 남방부산 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태어나지만 연령 기상 기준은 1월로 갔습니다. 그래서 좀 불리하게 한 살을 더 먹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2세 때는 아예 출전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3세 돼서는 3세 이상 경주에만 출전할 수 있고 2세 경주에는 출전율이 막혀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10월부터 이 부분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3세 난방우산 날은 실제로는 2세 후반이나 3세 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부담 중량은 좀 1kg 정도 증량을 하면서 우산 3세마도 2세 경주에 출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포함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상 특별경주 운영 부분인데요. 앞서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이제 대상 경주가 이제 파트 2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운영 규칙이 필요합니다. 운영 규칙이 필요해서 이 규칙에 따라서 대상 경주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 경주 운영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APC에 제출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APC는 이제 저희 대상 경주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지 좀 봐서 대상 경주 격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레이드 경주 1, 2, 3가 리스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우수 국세 산지한말 선발 시리즈를 개편을 했습니다. 1200두 가까운 매년 국산마가 입사를 하는데 현재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해서 마일, 더비, 장관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관배를 7월에서 6월로 당겨서 5주 간격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더비 정도 되면 이제 앞말이 거의 출전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꽤 있는데요. 더비랑 오코스를 거의 같은 시기로 지금 잡았습니다. 더비는 5월 둘째 주, 코리안 오코스는 5월 셋째 주 같은 날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오픈 경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인력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계류마사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한 주 상관으로 했고요. 경기도지사배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배보다 한 주 뒤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순말과 앞말을 따로 이렇게 체계를 만드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우수 3세만 암수 모두 상반기에 선발을 해서 하반기에 3세 이상 경주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주마 상관경주 시행 부분인데요. 제주는 이제 제주마만의 경주를 이제 앞으로 할 시기가 많지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제주마 자원을 늘린다는 부분에서 제주마 상관마 경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4월, 5월 더러브렉과 비슷한 게 일정을 잡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소정 인센티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리별 최우수마 선발 시리즈를 개편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스프린트 시리즈가 있고 또 이제 스테이어 시리즈라고 해서 장거리 최고마 경주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먼저 서울 마주회장대를 첫 번째 관문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 일곱의 SBS 스포츠 스프린트, 그다음에 코리아 스프린트 이렇게 4개 경주를 묶어서 최고마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서울 마주회장대가 내년도에 서울 한정경주로 개최되기 때문에 부산 일곱의 SBS 스포츠 스프린트, 코리아 스프린트 이 3개 경주를 놓고 최우수마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장거리 최고마 같은 경우에도 패러드 경제배는 서울 한정으로 하기 때문에 YTN배 올해 내년도에 이제 경기 리스트드에서 G3로 올라갔습니다. 레이스 레이팅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G3로 할 예정이고요. YTN배, 부산 광역시장배, 코리아컵 이 3개 경주를 놓고 장거리 최고마를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BS 스포츠 스프린트라든가 부산 광역시장대가 6월에 개최되는 경주라서 상반기에 이렇게 최고 이 3개 경주를 통해서 상위 3두는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권을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주 편성 및 운영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경주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중점 추진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최근 몇 년간의 경주마 활용률이라든가 입사 주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서울은 1월과 2월 그러니까 경주마 자원도 많고 또 2월에는 휴장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12월도 마찬가지고 이럴 경우는 24경주까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하지만 신마가 많이 들어오는 3월부터 특히 6월과 7월은 신마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전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6월과 7월에는 21경주까지 줄이는 걸로 해서 좀 더 이제 편성의 안정성을 기할 예정이고요. 부산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17경주에서 15경주까지 이렇게 해서 금년도보다는 좀 더 편성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훈련 횟수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뭐 내년도에 새로 하는 건 아니고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주 7회가 기본이고요. 휴장기라든가 아니면 야구경마 시행기간이라든가 또 혹서기, 야구경마 시행기간을 겹치겠네요. 이럴 때는 3주 5회까지 하고요. 또 어떤 사정으로 해서 하루 정도 조교를 못했다든가 이런 좀 유동적으로 해서 훈련 횟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경주 분할 대상 등급도 좀 늘렸습니다. 올해까지는 2등급은 안 했어요. 1등급, 2등급은 안 했는데 좀 보니까 이제 2등급에 20몇 도 이상 등록을 하는 경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뭐 상금 부담은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2등급까지도 경주 분할 대상 경주 분할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경주 취소 유보제라고 해서 뭐 말은 거창한데요. 이거는 이제 특정하게 자원이 없는 그런 주에 있는 자원 최대한 들고 모아가지고 경주를 편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제 경주를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경주 편성을 최대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주 서울의 그 마일 경주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일이라는 그 1600m 경주거리가 외국에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경주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스피드라든가 지구력 둘 다 경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경주거리인데 서울은 그 1600m 경주거리가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400m까지 하다가 1700m를 바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소위 뭐 배당도 좀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또 이제 1600m라는 어떤 기본 거리를 못한다는 그런 핸디캡도 있기 때문에 또 1분기까지는 1600m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치고요. 2분기에는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10만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향을 하고 출전 경험이 많은 말들 위주로 시범은 아니고요. 경주를 좀 하고요. 뭐 주행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적응 기간을 가진 다음에 뭐 본격적으로 이게 안정성이 검증이 되면은 그 2020년 정도에는 대상 경주 거리도 좀 조정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등급 프리미어 경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프리미어 경주라는 게 지금 1등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기본 상금이 순위 상금 1억 1천만 원인데 프리미어 경주 1억 5천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등급 같은 경우에도 9천만 원 순위 상금인데 1억 1천만 원 1등급 상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계속 이제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해서 장거리 경주 위주로 운영을 해서 좀 더 능력 있는 말들이 많은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장거리 어떤 경쟁력 있는 말을 좀 많이 확보해 나가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수 운영 부분인데요. 먼저 조교 전문 기수를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서울은 지금 4명의 조교 전문 기수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어떤 조교의 좀 질적인 측면이라든가 조교 양도 많이 늘어난 측면도 있고 이게 뭐 기수의 조교량이 늘어나는 게 그렇게 반드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 제도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부경도 지금 그 조교 전문 기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지금 나간 상황이고요. 12월 초까지 모집을 받고 내년도에 3명 내에서 할 예정이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도 제주는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제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한번 내년도 7월에 그렇게 도입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기수는 서울은 7명, 부경은 6명 이내에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기타 제도 개선 부분인데요. 마주의 교차 등록, 작년부터 이렇게 교차 등록을 시행을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부산 마주분들이 많이 올라오시고 말을 많이 맡기시는데 부산 반대의 상황은 지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약 한 3대1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어떤 교차 등록의 어떤 규모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원 소속 경마장의 입사 부수에 따라서 교차 등록 경마장 입사 부수를 차등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할 예정이고요. 조교 기승 정보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경마 정보 제공의 측면도 있고요. 이제 그 조교를 실제로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에도 조교를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조교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조교를 갑자기 하다가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교 기록을 좀 무적으로 좀 관리를 해가지고 조교 실적이 적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재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조교 어떤 승인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높인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마 상금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주 출전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게 고민스러웠던 부분인데 올해 작년부터 이제 8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편성의 어려움을 가져왔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더 비수기 때라든가 이런 데 자원 확충이라는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마주분들이 어떤 투자 리스크를 좀 더 좀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9위까지로 한 순위를 높여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근데 저희가 좀 고민했다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 부진마가 도태가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경마 산업의 어떤 사이클 측면에서도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지급 순위를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간경마 출전 장려금 신설 부분인데요. 현재는 부산에만 야간경마 출전 장려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는 야간경마 기승료를 올해부터 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과 제주는 이 부분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순위상금에서만 좀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출전 장려금에서 좀 빠집니다. 그래서 야간경마 출전 장려금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야간경마의 어떤 다도수 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유도할 계획이고요. 부경 경마 제도의 안정성 강화 측면인데 위탁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서울에 비해서 약 부산이 40만 원 정도 비싼 부분인데요. 이게 교차 등록의 어떤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계획 두수를 못 채울 경우에 인건비 부족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서 일단은 위탁관리비를 서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겠죠. 떨어질 예정인데 이거를 일단 저희가 생각은 내년도에 부산의 협회고용 체계가 전환된다는 전제 하에 어떤 인건비의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선납제를 연결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은 이미 위탁관리비 선납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위탁관리비를 서울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에 위탁관리비 선납제 도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경 말관리사 순위상금 비율을 10% 정도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어떤 우선 조치사항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서울에 비해서 순위상금 기준이 부산이 높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약 10% 정도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출전 장려금을 편입시키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고객님들 간담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데 장거리 경쟁력 또 이제 어떤 우리나라 말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 일단 1200m, 1800m 이 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것도 하고 있고 스프린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록 갱신 상금 같은 걸 좀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게 경마라는 게 어떤 주로의 환경이라든가 경주의 전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록이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말까지 뛰어서 이제 최고 기록 자체가 많이 단축되어 있는 그런 경주 거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들이 좀 더 능력 있는 말들은 최대한 걸음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신기록 상금을 신설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요.
수리상금 배분율 조정,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 3위가 13%, 4위가 7%, 6%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전에 그 고객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수리상금 3위까지 지급해라. 그 이유가 뭐냐? 상식과 연결되어 있는 수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 것 같고요. 4위와 3위의 그런 격차를 좀 벌릴 계획입니다. 제주도 마찬가지로 14%, 6%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6%에서 8%로 격차를 좀 벌릴 계획입니다. 서울, 부산도 13%, 5% 이렇게 좀 벌어져 있고 8% 정도가 지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제도 개선 사전 예고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포인마 같은 경우에는 국산마긴 한데 어떻게 이제 생산과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수마가 생산하는 장화가 아니고 여기에서 씨앗말에서 태어난 장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인마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포인마가 2019년, 2020년부터는 입사 두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포입 씨앗말 두수나 이런 걸 판단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경중화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포인마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0년에 입사하는 포인마부터는 국산마의 리스티드 대상 경주에 출전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고요. 2020년도에는 그레이드 경주까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포인마에 대한 어떤 출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저희 방향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산마 도입 자율화 방안 공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외산마는 현재 미출조 10마, 2세마에 한해서 구매 상한선이나 입사 어떤 두수나 이런 부분 제한이 없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외산마의 도입을 완전히 자율화 해보자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외산마 도입 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마주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포인마라든가 외산마 도입 자율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상반기에 저희가 그 경마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하나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거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검토해 나갈지 그걸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마 상금 책정 규모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매출 증감률과 연동한 상금 책정 방식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개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들이 계셨고, 그래서 작년도에 또 그 유관단체와의 그 제도개선 TF를 만들어서 상식을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상식이 조정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기본 인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 1.7%, 2.2%로 기본 인상률이 나왔고요. 이 부분은 앞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지표별 가중치를 감안해서 좀 더 산출이 됐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기본 인상률을 적용을 하고 또 이제 그 어떤 경마시행 여건이 경마장별로 있기 때문에 협회고용 체계 전반에 따른 사무부 운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일정 부분 차등적으로 지금 상금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향후 추진 계획인데요. 저희가 12월 2주까지 경마시행 계획을 공표할 걸로 지금 잡고 있는데 한 주 정도는 딜레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12월 중순까지 내년도 경마시행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년도 1분기까지 한국경마 100주년, 2022년이 100주년이 됐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경마 발전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경마 시행 여건도 많이 바뀌었고 앞서 뭐 나왔습니다만 영천 경마장이라든가 허웅 호스파크라든가 이런 경마 시행 여건이라든가 투자 환경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와 감안해서 새로운 어떤 경마의 병행되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거는 뭐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 이제 공청회라든가 여러 협의 절차를 거쳐서 과거보다는 좀 더 실천성이 있고 수용도 높은 그런 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좀 심하게 얘기하면 누가 생산자고 누가 받은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돼 있고 점점 이 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목장을 살기 위해서 마주인 위탁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장 경영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사회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으면 생산 농가는 다 무너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주셨습니다. V지역 경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전자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마사 입장에서 V지역 경매가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제주는 좀 가셨나 보네요. 제주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도가 보완이 된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V지역 경매 낙찰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를 해서 본기도 있는 말들 같은 경우를 유대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올해보다는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논의를 해서 확정하는 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금 평준부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57%로 운영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라고 기억이 60% 운영을 했는데요. 요걸 이제 저희가 그 55% 할 때, 56% 할 때, 57% 할 때 데이터를 한번 뽑아왔어요. 제가 뽑은 건 아니고 저희 서울 경마부에서 그걸 뽑아왔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주분들 간의 어떤 편차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데이터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부익부, 빈익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초래한다고는 저희가 보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뭐 그 효과도 없는데 사실 55% 내렸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고객님들이 보시기에나 아니면 다른 관계자들이 볼 때도 야 이게 1위를 안 해도 괜찮다라고 무난하는 이런 어떤 그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57%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저희 공제 주제로도 이 부분을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낮추는 부분도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50%로 가도 좋겠다라는 방향을 잡았고 다만 이제 출전 장려금 부분은 이제 한 수 정도 뒤로 해서 좀 더 이제 그런 어떤 위탁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충당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예정이고요. 위탁 생산마가 지금 380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저희가 한 1150도, 1100도 들어오는 말들 중에서 입사 경로를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자가 생산마, 위탁 생산마의 두수는 200도가 잘 안 되거든요. 180도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또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한번 따져보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를 활성화한다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마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이제 생산자분들도 경매 시장에 경매 좋은 말들 좀 상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저분들도 경매 시장을 철저히 잘 좀 이용을 해주셔서 지금 제 개인적인 목표는 내년도에 경매마비를 한 30%까지 늘리는 겁니다. 작년에 비슷하게 갔다가 못 갔는데요. 30%까지 늘리고 단계적으로는 50%까지는 경매 시장 거래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쪽에 좀 시장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한다면 자가 생산, 위탁 생산의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도 개선을 좀 급하게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남아가 지금 경마라는 게 어차피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그 효과를 보려면 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는 부분은 저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당장 시행을 안 하지만 사전에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습회장 수고입니다. 홍대우 회장님이 잘 많은 걸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좀 가볍게 공정보다 이제 승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교적인 기수가 시범으로 이제 확대되면은 모든 게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관리사나 조교
교사분들도 많이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확대하는 건데 지금 많은 구경이나 제주는 아직 모든 게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은 부산이랑 이제 구경이랑 제주한테도 이제 이 어떻게 왜 시험 확대하게 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기수들이 이제 경주를 탈 때 공정하게 보시려면 이 채찍이라고 하죠. 채찍을 좀 사용을 하면서 이제 붙었을 때 저희가 솔직히 포싸움을 할 때는 이제 승부를 할 때는 바다 채찍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은 기수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과태금이라는 그 제도가 지금 언제 이게 한 생긴 지 2년 됐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쌓인 부분이 한 지금 1,000만 원이 넘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지금 마사에는 이게 잡수입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잡수입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조금 제도적으로 좀 저 기수들이 수고할 때 말을 탈 때 좀 마음대로 좀 어떻게 과다채찍이라고 있지만 말 때릴 수 있을 때 때려야지. 그 부분에서는 기수들이 마음 먹고 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말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10마신, 20마신 얘기일 때 기수들도 참 고민합니다. 조사님들한테 혼나고 왜 이렇게 많이 이겼냐고. 아니 말이 좋아서 이기는데 그걸 어떻게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 레이팅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하고서 타야 되니까 기수가 말만 잘 타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좀 어지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호팬들도 있으시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데 기수들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기수협회, 뭐 제주기수협회, 그다음에 부산기수협회는 다 열심히 탑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깨끗함이 넘어 지금은 거의 천명결백하다고 저는 자칭합니다. 그래도 뭐 팬들분도 계시고 다 좀 계시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좀 제도적으로 기수들이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변화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이 연결 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중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 입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시험을 정말 또 시험 가야 됩니다. 물론 고수들은 뭐 1년 3개월 되고 없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마사에 그냥 시험을 다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하나가 그 예산 연체에 근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휴장에 주문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싣고 없다고. 그래서 이게 어제 이건 주 52시간 쉬게 맞지도 않고 여러 사람이 좀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마사에 물론 매출 문제라는 여러 가지 두 가지 문제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찍 거는 제가 그 부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거리 부분 지금 보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부 단거리 이승인데 거리 좀 중장거리 좀 많이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뭐 기록 단축에 대해서 이제 뭐 특별 상금을 뭐 낸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못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상도 회장 말씀하셨고 기수들이 이거 뭐 많이 주고는 안 된다 이거죠. 아니 뭐 이게 마사를 어떻게 됐습니까? 기승기수는 경주마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대한 능력을 내는 게 저는 기수의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갖다 레이팅 무서워가지고 뭐 갖다가 이거 뒷발 눈치 봐가면서 슬슬슬 참 과가입니다. 꼴불견이고 꼴불견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레이팅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또 급격한 레이팅 증가로 인해서 뭐 이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경마장에 보면 이게 레이팅 자체를 분석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태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게끔 레이팅도 너무 이렇게 뭐 지금 현재 들고 18단계니 15단계니 이게 과도하게 한 게 아니고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한 번 이길 때 야금야금 걸려서 말도 적응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참석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의견들을 좋아하는데 제비경마에 관련된 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비경마는 제발 줄여달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말이야 경마가 이라고 어려워서 해놓겠냐, 확실하게 한 개라도 저 먹을 수 있는 경우를 내놔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단순한 사람들 의견이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마지막에 일본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겠지만, 분명히 가다는 하는데 왜 자꾸 자기 얘기가 아니고 가시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재밌었거든요.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모르겠지만 들을 만한 얘기가 많고, 아 마사는 이런 생각하고, 갈문조는 이런 생각하고, 조교사는 이런 생각하고 라는 얘기를 통합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여기 정작 있는 분들은 매번 같은 논의가 오고 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구하셨다는 얘기가 왜 그럴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말로만 상생, 말로는 소통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육안관찰하는 표현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움직여가는 공동체 의식 같은 것 좀 어떻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마 예상지 현대사의 그 원시조이자 제가 귀한 자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하수성 씨가 완전히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했을 때는 다 해라 해서 내가 100% 기한해가 줬던 적도 있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경마를 좀 오래 했고 또 전문인으로서 경마를 많이 안다는 겁니다. 뭐 경마를 많이 안다고 해서 경마를 많이 맞추는 건 아닙니다. 많이 알수록 함정도 많기 때문에 맞추는 함정은 같지만 일단 경마를 많이 아는 사람 입장인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일이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에 2018년도 국정감사를 했어요. 동양부에 샀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오늘 워크샵 정말 많은 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저희 기수는 원활한 경마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변화만 주시면 저희 기수들은 항상 이 마사회와 유관단체랑 항상 같이 상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기수협회장 장우석입니다. 오늘 올라와서 이렇게 워크숍을 처음 경험해봤는데요. 제주 경마가 23개 경주가 줄었는데, 아까 경마분께서 제주 경마 더 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기수 대표로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조교사님들과 또 관리자님 같은 제주 경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마 팬들한테 좀 사랑받는 경마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주는 그래도 나름 소통이 잘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마음 행사라고 해서 환경미화원분, 그리고 경비 하시는 분, 그리고 조교사 기수님, 기수분, 그리고 관리사, 그리고 마주님들, 그렇게 다 화합 행사를 한번 치렀는데요. 그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화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제주 경마장의 연습마장에 아침에 조교를 하다 보면 좀 어두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니까 연습마장에도 조명 설치를 해주셨고, 또 마사 주변에 패턴 작업도 해서 우리 말 타는 분들한테 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처럼 변함없는 그런 배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올라와 보니까 왠지 포커스가 좀 서울과 구경에 맞추어진 것 같아서 제주도에서 올라온 저로서는 좀 소외감이 많이 듭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 마필관리사 지부장 영탁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오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비행기를 그때그때 타고 오다 보니까 비행기 값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좋으니까요. 이런 자리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만들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희 서울, 부산, 제주가 한 목소리로 경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저희 제주에서도 저희 제주 마필 관리사들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경마 관련 단체 대표분들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각 지역본부 본부장님들 말씀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그 제주 지역본부 윤곽형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지역본부장 윤곽형입니다. 제가 서울도 있어봤고 부산도 있어봤고 이것도 국제적인 부탁입니다. 우리 고영덕 협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제주 제일 열악합니다. 다 있어봤는데 열악한데 그 부분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 못 들었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다는 것은 그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주신 여유도 있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본부는 제주 지역 내 부분은 제주본부에서 책임지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 본부장님으로부터 오늘 모든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 그다음에 뭐 소회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앉아 있으시느라고 힘드셨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뒤늦게나마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86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면서 요번에 4월달에 이제 이 자리를 맡게 됐는데 그동안에 쌓였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다. 서로 간에 오해가 쌓여서 갈등을 높여야 되고 시행체를 마치 무슨 거를 이해하고 이런 것은 안 되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로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객분들도 참석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수시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경마 관계자와 시행처의 이런 모임도 수시로 이루어져서 사전에 각 분야별로 이런 소통이 이루어진 연후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작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더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것 중에서도 하나가 이 안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행처에서 수십 년 동안에 묵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 경마기획처 정부장님 계시지만 그리고 제가 수십 년 동안 느꼈던 문제 이것을 만들어야 여기 계신 모든 이 관계자들이 재해에서 해방이 된다. 그 의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노력을 해서 그것이 결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워크숍을 통해서 오늘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이 경마 현실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을 하고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이 뭐냐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가 다 경청을 했으니까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 경마 산업의 차이가 계속 쭉 들어갈 것 같다. 어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것을 타개하는 것으로 이 온라인 매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화하게 그 부분이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화원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남은 기간 중에 충분히 경청해서 그동안의 경마 관계자 그리고 특히 마주분들이 많은 요구를 했던 트레이닝 그런 문제도 외마사 문제 그리고 훈련 강화 문제 이 조도 강화를 통해서 경마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이 경마 3등 이 파이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만 7조 8천억까지 달성됐던 작년의 실적이 7조 5천억에 머물게 됩니다. 무려 2,500억의 매출 손실이 나게 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번에 나온 제3차 사행사업 계획에서도 보더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 경쟁사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경마권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경청을 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서 최선을 다했고 이 워크숍은 내년도에 더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범경마에